이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영상을 클릭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들 막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주 잠깐만 사설을 할게요. 수학 공부는 갑자기 난데없이 수학 공부는 마치 퍼뜩 떠오르는 영감이나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일 때도 많지만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수 수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은, 또는 우리가 하는 것은 언뜻 보면은 수학 공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시험 공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보고 이렇게 풀어야지 하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푸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물론 수학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다 배운 데서 나오고, 그래서 그 배운 것을 잘 되살려서 즉 저번에 풀었던 문제를 잘 기억을 해서 다음부터 틀리지 않는 그 능력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은 항상 이 문제를 예시를 들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 주어진 식을 뭔가의 제곱 마이너스 뭔가의 제곱꼴로 고쳐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렇게 고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일단 여기는 x 4제곱 플러스 25y 제곱이 y 4제곱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자, 좀 칸이 좀 작으니까 살짝 그런데 이만큼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자, 일단 제곱은 이렇게 그냥 고칠게요. 네. 이만큼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여기가 얘가 그대로 오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마이너스 10x제곱 y제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또는 10x제곱 y제곱이라고 고쳐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x제곱 플러스 5y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함부로 10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맞춰버렸다면 사실은 얼만큼 16x제곱 y제곱을 내가 함부로 더해버린 것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 빼줘야 되죠. 그래서 요만큼이 여기 적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할 줄 알면, 그러면 아까 말했죠. 뭔가의 제곱에서 뭔가의 제곱 이렇게 뺑 형식으로 만들자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만큼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x제곱 플러스 5y제곱의 전체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뭐 여기야 4xy의 전체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드디어 합차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두 식을 더해준 거, 그리고 빼준 거 세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뭐 여기야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할 수 있죠. 여기는 인수분해가 안 되고 여기가 인수분해 하면 더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것은 그대로 두고, 여기는 여기도 인수분해가 사실 더 안 되네요. 그래서 이게 최종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까지 항상 몰라가지고 질문하러 오는 가장 많은 문제가 이것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알려주면 학생들이 하고 이제 잘 이해했다고 돌아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생각을 왜 못 해냈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면 다음부터 이와 비슷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틀리지 않고, 즉 질문하지 않고 맞출 수 있었던 학생은 왜 맞출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영상에서 여러 문제를 설명할 때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 저 문제는 저렇게 풀 수밖에 없다, 이유를 항상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는 딱히 어떤 그런 이유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막혀가지고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학적인 두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잘 복습만 하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문제는 우리 학교, 그러니까 여러분의 학교 교과서 또는 여러가지 기본서, 학원에서 어떤 기본서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개념원리 또는 이제 문제가 많은 센 등 여러가지 기본서가 있죠. 근데 센 같이 문제가 많은 거 말고 문제가 작지만 맨 처음에 보게 되는 어떤 기본서라도 이런 문제가 반드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 연습 문제가 아니라 예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 예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선생님이 캡처를 못 해왔는데,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는 식은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고 차수가 높은 식 중에서는 적절하게 식을 변형해야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많다라는 설명과 함께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숫자만 조금 다르게 해서. 근데 그 식 변형이 전부 다 뭐냐면 합차를 적용할 수 있는 공식으로 고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처음에 배울 때 어떤 책으로 배우더라도 그 책에는 반드시 이 문제가 적혀 있고,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고 차수가 높아서 어려운 문제는 식을 변형하라고도 설명이 나와 있고, 또 그 식 변형이 모두 보면은 합차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미 다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복습을 제대로 했다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생각을 해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복습이 얼마나 중요하며 사실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지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만약에 공식으로도 풀리지 않고 어떻게 인수분해 되지도 않고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도 되어 있는데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라? 식을 변형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식 변형은 주로 무엇이다? 주로 합차 공식을 쓰게끔 변형하는 것이더라. 기억을 때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이 문제의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